안녕하십니까, 사기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PSS 소수점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점에 대한 관련한 내용들은 관련한 동영상 먼저 올려드렸으니까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SPSS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전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픈을 해당되는 원시 데이터를 열어다가 해당되는 기본적인 맨 아랫줄과 오른쪽에 이상이 없는지만 우선적으로 확인된 원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자료가 됐었습니다. 자, 잘 없으신 분들은 해당되는 동영상, 앞전에 있는 동영상을 살펴보시거나 제가 000 불러오기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해당되는 000 불러오기 혹은 원본 불러오기 0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요거는 제가 아마 지금 테스트하는 거라서 이거 조금 수정을 할 거고 000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픈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요 자료를 가지고 해당되는 소수점 부분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가지 SPSS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우선적으로 데이터 보기하고 변수 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요. 데이터 보기하고 변수 보기라는 것이 나타나시는데요. 우선 데이터 보기를 보시게 되면 이 화면상에 출력되는 숫자들에 대한 소수점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 소수점을 정리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변수 보기로 가시고 다시 변수 보기로 가셔서 해당되는 너비, 유형, 소수점 이하 등이 나타나는데 이 유형 부분을 보시게 되면 숫자냐 문자냐 문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소수점 이하 자료가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자료를 요거를 표현을 하시면 요거를 위아래로 정리를 하시면 화면상의 출력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면상의 출력 다시 한번요. 데이터 보기에서 보기가 좀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수점을 변수 보기에서 조정하시게 되면 화면 출력상에 소수점을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화면상에 좀 조심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근데 참고적으로 선생님 주셨던 내용을 보니까 얘가 23개인데 얘가 23개, 25개인데 여기 보니까 왜 너비가 40개고 45개인가요 하시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글일 경우는 얘를 바이트를 인정받을 때 2바이트는 혹은 3바이트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실제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제공됐던 요 컬럼 수하고는 한글일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소수점 갑니다. 이제 소수점은 이렇게 해당되는 화면을 조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출력 결과에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요. 출력 결과에서 소수점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소수점을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한번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을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누르시고 빈도 분석 눌러보겠습니다. 빈도 분석. 자, 빈도 분석에서 제가 해당되는 비즈니스만 제가 오른쪽 좀 여러 개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넣는 방법은 Shift를 여러분들의 키보드에서 해당되는 Shift를 선택을 하시면 다시 한번요. 선택 그 다음에 Shift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영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통계량에서 제가 평균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최소까지 할게요. 평균 최소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럼 해당되는 통계량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수점을 정리하겠다. 다시 소수점을 정리하겠다라고 하시면 우선 더블 클릭 다시 한번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창이 하나가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고 새롭게 창이 하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셀 특성이라고 나옵니다. 셀 특성. 네, 셀 특성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 중에 형식값이라고 나와요. 형식값. 그 다음에 숫자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원하시는 소수점 적용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 소수점 자릿수가 표현이 됩니다. 혹 하다 보면 이게 과학지수라고 해서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경우는 해당하는 부분을 얘를 조금 늘려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늘리시면 자릿수를 조금 더 보시거나 요 가까이 되시면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소수점 자릿수를 완벽하게 더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길더라도 해당 부분 좀 더 많이 출력이 될 수 있으시니까 더블 클릭 같은 거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자릿수, 해당되는 표현의 자릿수는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소수점 셋째 자리로 다시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타나네요. 저는 현재 피벗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가 좀 어렵다, 드래그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시작점부터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누르시고 시프트에서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을 누르시면 영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A로 누르시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컨트롤 A로 누르시면 A는 누르시면 잘 안 되더라고요. 시작점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선택하시거나 컨트롤 시프트 END를 누르면 확실하게 모든 것이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END를 누르시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셀 특성 넣으시고 소수점 모두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얘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할 겁니다. 예, 빠져나가 볼게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다시 한번요. 얘를 조금 늘리시면 됩니다. 얘를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씩 늘리시면 해당하는 결과치를 좀 더 넓게 여러분들이 자릿수가 너무 많아서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늘리시게 되면 이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자릿수 이렇게 더블 하시거나 다시 한번요. 이런 경우처럼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늘리시면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넓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소수점 자릿수가 좀 완벽하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릿수를 조금 늘리시면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소수점 자릿수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계산,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와 요거를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요거와 요거를 나눠야 된다면 이 값을 직접 SPSS에 넣어서 입력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엑셀이나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변동계수처럼 하는 경우는 얘를 직접 자료를 SPSS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고 이거를 계산식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소수점 자릿수를 좀 더 많이 늘리셔야 되겠죠. 소수점 자릿수 좀 더 6째 자리, 7째 자리 늘리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고 별도의 계산식을 통해서 산출하시게 된다면 보다 정확한 값을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조금 유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실 것 같은데요. 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화면상에 출력을 하실 때 데이터 보기나 특히 변수 보기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보통 표기를 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소수점 자릿수를 잘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소수점 자릿수를 표기해야 되는 방법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적당한 게 없는데 요 비즈니스를 제가 나누기 1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이 비즈니스 즉 해당되는 사업체 수에 대해서 나누기 10을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치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실습을 해볼게요. 변환으로 갑니다. 변환.
그다음에 변수 계산으로 하겠습니다. 변수 계산.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SPSS는 컬럼끼리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컬럼끼리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변환해서 변수 계산 눌러봅니다. 제가 그냥 Q 숫자로 시작하시면 변수명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Q 그냥 Q 100이라고 넣을까요? 100이라고 한번 넣을게요. Q 100이라고 놓고 여기 나오는 비즈니스를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동을 하십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위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나누기 10을 하겠습니다. 나누기 10. 네, 나누기 1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확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변수 보기를 보시면 오른쪽에 맨 아래쪽 데이터 보기에서는 맨 오른쪽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소수점까지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소수점을 만약에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없애면 이렇게 000과 1로 나타나는 반올림이 돼버리니까 1로 나타나는데 뭐 이건 그렇다 치는데 문제점은 얘를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돼버립니다. 얘는 실제로 0이 아니죠. 0.1이 되는 거죠. 0.1이고 얘는 0.9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1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화면상의 반올림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얘를 빈도 분석을 해버리면 얘를 빈도 분석해 볼게요. 해당한 부분을 기술 통계랑 빈도 분석을 해버릴게요. 빈도 분석으로 통해서 제가 100번을 넣고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분석에 가셔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재설정을 누르시고요. 100번을 누른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처럼 빈도 분석을 돌렸는데 해당하는 부분이 소수점 자릿수가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소수점 자릿수가 표현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빈도 분석에서 해당되는 결과치를 소수점까지 표현을 하시려면 이 변수 보기에서 최소한 두째 자리까지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2개 자리까지 표현을 해주셔야만 이런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이어서 다시 한번 기술 통계량 다시 한번 빈도 분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 소수점 자릿수가 제대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처럼 물론 뭐 1, 2, 3, 4 이산형의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이산형의 경우나 질적 자료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소수점 자릿수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숨겨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소수점을 두째 자리까지 표현해준 거 변수 보기에서 표현하시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 없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남자 1, 여자 이런 연도 같은 경우는 굳이 소수점을 표현하실 필요는 없죠. 연도 같은 거는 굳이 소수점을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산형이니까 해당하는 부분이 딱 정수까지만 표현되니까. 그리고 얘를 기술 통계랑 빈도 분석을 돌려버리면 연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시면 얘가 소수점이 그대로 다 표현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불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하지만 실제 소수점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빈도 분석을 위한 결과치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변수 보기에서 소수점 자릿수 이하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SPSS에서 소수점을 표기하고 변환하는 방법 2가지, 해당되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한 가지 방법은 변수 보기에서 조정하시면 데이터 보기에서 조정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웃풋에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얘를 드래그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셋 특성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다. 여기서 놓고 셋 특성 놓고 소수점 형식값 다시 한번 형식값 숫자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시고 만약에 화면상에 표현이 안 되시면 이거를 조금 얘를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얘를 증가를 시키시면 이렇게 늘리시면 해당하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시면 소수점을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